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3월의 첫 거래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또 미국의 긴축 공부가 극에 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을 좀 선방하는 움직임들 보여줬었는데요. 3월에 또 전망치에 대한 증권가의 얘기를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의 지수 상단 밴드를 2200에서 2500포인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을 좀 되돌리는 좀 구간 사태에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그럼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되나? 경기 민감 집단, 중국과 좀 엮이는 키워드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정말 3월에는 잘 갈 수 있을지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복귀해보고요. 또 내일의 시장 전략도 꼼꼼하게 잡아봐야겠죠. 자,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요. 지금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복귀를 해주실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엘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도 3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감회가 남다릅니다. 벌써 3월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마감 하이라이트 장면들 어느 쪽으로 뽑으셨나요? 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시장이 미국 장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홍콩, 중국 증시의 모습을 따라갔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두 시장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분위기에서 하락 반전한 것은 있습니다. 코스피가 1.1%까지 상승했다가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오늘 종가가 저가입니다. 이것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코스닥이 종가 저가라는 것. 그럼 내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관이 막판에 현물을 던졌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그 밴드 상단과 하단이 있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신봉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의 추이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초반대에서부터 거침없는 상승 이후에 1,300원대까지 올라왔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일봉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갭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이 추세를 보게 되면 하락으로 볼만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봉의 길이가 길죠. 장대 양봉이죠. 물론 종가로는 하락을 마감했습니다만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기준선을 앞두고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원달러 환율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기준선은 자리라는 것은 고점과 최근의 고점과 저점의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기준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선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금 1,400원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 위기감이냐?
원달러 환율과 주가 지수는 크로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주가 지수도 상승하는 이러한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 지수도 좀 불편할 수 있다. 크로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장에 또 하이라이트, 리오프닝 또 관련한 또 테마장으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들, 원달러 환율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찝어주셨고요. 자, 수익률 리뷰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잘 흘러가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5, 3월에 픽한 포트폴리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수익률이 12.88%를 나타내면서 1월 30일에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자, SICIC 평가 정보도 살펴보겠습니다. 20% 넘게 껑충, 지금 최고가는 4,630원인데요. 와, 매수가 대비해서 계속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이건 뭐 평가 정보보다 더 좋네요. 수익률이 28.07%로 최고가 5,520원까지도 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미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네 선수 가운데서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26.0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 살펴보시죠. JC 현 시스템. 이 선수는 지금 13.89%인데요. 최근에 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3월에 얼마나 더 활활 날 수 있을지 하나씩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1월 30일부터 말씀해 주셨던 종목의 선수들이 족족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금은동의 메달을 좀 걸게 된 선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메달 선수 어떤 선수죠? 금메달의 종목은 바로 SCI 평가 정보가 되겠습니다. 워낙 또 수익률이 좋으니까. 네, 물론 맞죠? 수익률 측면에서는 1등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도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선정 기준이 바뀌거나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네요. 금메달이 네. 꼭 최고가 아니어도 맞습니다. 가능성의 1등을. 네, 추가 상승의 여력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자, SCI 평가 정보가 제가 추천 가격 드린 이후로 20%의 수익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투자 올림픽 4번 출연했고 8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5종목의 수익률을 보셨지요? 왜 이렇게 주가 잘 달려갔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최근 주가 지수의 흐름이 어땠나요? 크게 상승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주가 지수의 그러니까 전체 수폐 환경은 그닥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이런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의 힘을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CI 평가 정보를 제가 강조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금리 상승의 기조 속에서 또 금리 인상의 수혜와 더불어 또 채권과 관련된 또 채권 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가 부각될 것이다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SCI 평가 정보가 올해 업황이 좋아질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가장 크게 좋아져야 될 것은 기업의 실적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투자 올림픽에서는 가급적이면 실적주 위주로 안내를 드릴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널 고정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투자 올림픽에서 안내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 챙겨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자, SCI 평가 정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이 몇 번씩 나오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끼라 그럽니다. 주가 상승의 끼. 주식을 발굴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3박자 말씀드렸죠. 재무, 재료, 수급이죠. 거기다 붙이는 것이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끼입니다. 이런 5개의 요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 종목 발굴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러한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의 끝자락에서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기민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취매를 하고 20% 상승 끝자락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또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서 이제 일봉에서는 저항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주봉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와야 돼요. 고점을 기록한 자리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최고점을 기록했던 2020년도의 고점이 있죠. 그리고 2022년도의 고점이 있죠. 그 고점을 연결을 해볼까요? 이렇게 연결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오죠? 제가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삼봉 밑보기로 하는데, 전고점, 전저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상단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20% 상승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추가 상승이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상승의 상단의 자리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은메달 연속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 은메달로 제가 선정한 종목은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제가 추천해드린 이후로 1차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기법이 있어요. 고점을 잡는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더 치고 나갈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25%의 상승이 나타나고 이제 눌림목이 발생했죠. 눌림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갭 음봉이죠. 이걸 갭 음봉이라고 하죠. 뭐냐면 24일 날 갭 상승 9%가 나온 다음에 14% 오른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갭 음봉이죠. 갭을 띄운 다음에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갭 음봉이 발생한 다음에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고 눌림목, 그다음에 갭 음봉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눌림목이에요. 그럼 눌림목이 발생한 자리에서 이제 제주반도체가 어느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5일선이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선과 기준선이죠. 지금 21선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21선을 깨면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주반도체가 갭 음봉 이후에 눌림목, 그다음에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는지,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나타나는지 그걸 봐야 돼요. 일봉상에서는 좋은 모습이죠. 그럼 주봉을 다시 보면은 주봉상에서는 뭔가 가로막힌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선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120주선입니다. 120주선. 120주선은 2년 하고도 이제 20주니까 2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의 평균이죠. 역시 SCI 평가정보처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상승 여력이 있죠. 상승 여력이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구름층 상단에 만나는 이런 자리까지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유념하시되, 그러나 지금은 눌림목이 형성하기 때문에 위로 보이는 상승 이 공간을 채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메달로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동메달 종목을 보겠습니다. 같은 이제 반도체 계열인데요. 제주반도체나 미코나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근거가 뭐죠? 인공지능 반도체죠. 여러분, 챗 GPT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챗 GPT 다 로봇이죠. 챗 로봇이죠. 그런데 이런 챗 GPT, 로봇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요소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챗 GPT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그럼 이런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미코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를 안내드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미스 코리아라고 그랬죠?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미코를 소개할 때 숨은 종목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자, 미스 코리아라고 저는 부릅니다라고 했을 때 몇 분이 맞춰주셨죠? 자, 미코는 어떻습니까? 눌림목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이 나타나죠. 오늘 급등이 나타났어요. 22%나 순간적으로 급등을 해버렸죠. 20% 넘는 상승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상승의 끝자락을 보십시오.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매물대. 매물대는 뭔가요? 과거에 거래됐던 흔적입니다. 그 흔적 위로 올라서서 이제 내일의 모습이 중요한데 매물대 아래를 파고들면 안 되겠죠. 이 매물대 아래를 파고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봉에서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봉에서 구름층 안에 들어갔고 이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죠.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의 여력이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물대 아래로 빠지느냐 아니면 매물대 자리를 지키면서 그 위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의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코까지 살펴봤는데 동메달은 또 미코가 땄고요. 또 이렇게 은메달까지 따 여러 가지로 제주 반도체까지 다양하게 금은동 기준도 정말 딱 명확해서 좋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오사무엘 또 해설위원님의 다양한 또 시황에 대한 견해들 새롭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식견이 좀 다양하시기 때문에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오사무엘 네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포인트가 정말 오늘 빅매치였다라고 또 생각이 드시는지 해설위원님 궁금하네요.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 양회 3월 4일 앞둔 가운데서 이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 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보겠는데, 근데 사실 오늘 장에서 좀 더 부각되는 섹터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제가 투자 올림픽에서 섹터를 말씀을 드릴 때에 네. 너무 많이 상승한 섹터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등하면 더 올라갈까 봐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쵸. 제가 그런 심리를 제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투자 올림픽에서 섹터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그 섹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테마를 좀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급등했던 섹터가 그 다음 날에는 그 열기가 확 식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급등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또 추가 상승의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섹터를 위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하여서 제가 두 가지 섹터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테마. 네. 알겠습니다. 요걸 좀 봐야 되는 이유. 아직 좀 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 여기 측면일까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 예,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섹터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섹터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와 그 섹터 안에서 좁혀서 좀 화장품주도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화장품주에서도 좀 실적이 더 돋보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압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쭉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테마들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올라가기 급등하기 전이고 좀 저가 매수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리오프닝 관련 섹터로도 엮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기대할 만한 선수들 그 안에서도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좀 포진되어 있을까요? 네. 화장품 중에서 제가 픽한 종목 첫 번째는 바로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워낙 또 유명하니까요. 이 선수 유명하죠. 안 볼 수 없죠. 네. 자, 코스맥스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맥스 일봉에서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11%의 상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게 되면 위로는 이제 저항이 없는 거예요. 매물대를 뚫고 올라온 겁니다.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고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했죠. 거래량이 급증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위로는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없냐? 저항이 없어서 끝없이 가는 그런 모습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코스맥스가 작년도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죠.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200억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한 700억 정도예요. 600억에서 700억 정도. 근데 올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 중국만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이런 해외에서의 그런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리오프닝해서 경기가 재개되고 활성화되고 또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많이 밀려들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코스맥스의 수출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차트상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봉상에서는 제한 없는 상승을 꿈꿀 수도 있는데 이제 주봉을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뭔가 가로막힌 자리들이 있어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 보면 120주 라인이 있고 또 그 위로는 240주 라인이 있죠.
그리고 구름층 상단까지 어떻습니까? 상승의 여력이 있죠. 그러니까 저항 라인을 찾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또 이만큼의 상승의 기대감이 있으니 일봉에서 상승이 크게 나타났지만 두려워할 것 없이 이 상승의 여력, 이 공간을 보고 이 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매수 진입하고 또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는 화장품 ODM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여러 ODM 기업이 있지만 코스맥스가 전 세계에서 화장품 ODM 가장 큰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리오프닝 수요 증가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 그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주봉을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봉 제가 차트를 올려드렸는데 그럼 가격이 얼마냐 궁금하시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노란 투방 편안하게 들어오십시오. 어느 정도의 가격대라는 것도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장품 섹터 내에서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유명한 종목입니다. 코스맥스와 결은 좀 달라요. 아모레 퍼시픽은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상단 상승까지 이어지기는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진통이 예상되지만 아모레 퍼시픽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보유자의 중심, 보유자 중심으로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 사업 부문 그리고 DB, 데일리 뷰티 사업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설화수라든지 헤라라든지 아이오페, 그리고 라네즈, 마몽드 등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탈 뷰티, 슈퍼 콜라겐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슈퍼 콜라겐의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하여서 이 부분에서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브랜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화장품 브랜드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이 보유하고 있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모레 퍼시픽 이 브랜드 가치를 보고서 화장품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매출이 증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는 이 진통을 제가 겪을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위로 보이는 저항대를 넘어서야 되니까 이 저항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동반한 이 저항대 21선 그리고 기준선 자리를 넘어선다. 그러면 주봉에서는 이제 구름층 상단을 갈 수 있죠. 현재로서는 뭐냐면 이제 주봉 구름층 안에 진입을 했고 일단 60주 라인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아래 꼬리 달렸죠. 아래 꼬리, 윗꼬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꼬리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꼬리에 대한 해석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꼬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윗꼬리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톡방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래 꼬리를 형성하면서 양의 모습을 보여드리죠. 내일 금요일 날 주봉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양의 모습을 형성하면서 아래 꼬리를 만든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는 목표는 1차 주봉 구름층 상단 그리고 2차 120주와 240주 라인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더블 저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더블 저항 자리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아모레 퍼시픽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점,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블 저항 잘 체크해 보시면서 차트 공부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삼회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24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급등할 만한 또 종목들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할 건데 거기에 대한 힌트도 같이 주시겠다고요, 해설위원님? 오늘 추천 종목에 대한 힌트죠. 앵커님, 여러 마을이 서로 오고 간다라는 그런 사자성어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여러 마을이 여러 오고 마을이 간다?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오, 뭘까요? 온다라는 한자 있죠. 온다. 온다? 네, 뭐가 온다. 뭐가 와요? 네, 한자가 올. 알려주세요. 아니, 설 사자성어요. 설모설? 설 뭐. 거기 같은 글자가 들어가요. 뭐가 와요. 왕인가요? 원래 네. 원래자 있잖아요. 한자 네. 원래. 네. 그러니까
설왕설래인데 네. 설왕설래인데 거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레를 강조하는 겁니다. 레. 아, 레를 네, 강조하시겠다. 올레자가 2개 들어가요. 네. 이 종목이 제가 아, 지금 급등할 만한 종목 힌트 주시는 거죠? 높이뛸 종목에 대한 네. 힌트예요. 제가 높이뛸 종목에 대한 힌트. 높이뛸 종목. 네. 올레자가 2개 들어가요. 올레자가. 네. 올레자가 들어가고 글자 수는 4개입니다. 4개. 네. 그래서 상장 종목 중에서 올레자가 2개 들어간 종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 한자어 레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어 레를 쓰고 있는 레라는 글자가 2개 들어간 종목이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이 종목은 4글자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높이 뛸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 멀리 뛸 종목은 2글자입니다. 2글자. 2글자인데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2글자고 시옷 이응입니다. 시옷 이응. 앞글자 시옷, 뒷글자 이응. 2글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시옷 이응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느낌 좀 오시나요? 높이뛸 종목으로는 설왕설래라는 또 이제 사자성어에서 레를 강조해 주셨고요. 멀리 뛸 종목, 중장기적인 종목으로의 힌트는 시옷 이응 2글자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지금 딱 거기에서 느낌 오시는 분들은 이데일리 TV 지금 너튜브에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실 분들께 제가 소정의 뭔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지금 바로 클릭하시고요. 네모난 QR코드 통해서 스캔하고 입장하신 뒤에 정답 바로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올려주신 분들 어떤 분들이 또 맞추셨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샵 3777 2번도 열려 있어요. 지금 5535에 4글자만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되니까요.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테마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오포닉 섹터 안에서의 화장품을 봤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볼만한 빅매치 포인트 관점 어디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또는 면세점이라든지 또는 여행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무거운 섹터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지표 중에서 구매업 관리 지수 PMI 지표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좋게 나타나게 되면 경기 활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경기 활성화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중국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재고가 있던 것들의 가격이 좀 오르겠죠. 일단 부동산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뼈대가 되는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힌트를 조금 들어봤거든요. 네. 뭔가 수출을 하는 테마인 것 같은데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철강이죠. 철강 뼈대, 테마. 뼈대. 네, 그쵸, 뼈대니까. 그쵸. 그래서 네. 철강 섹터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하여서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일단 철강으로 잡고 철강 섹터에서 오늘 뭐 크게 상승한 종목을 제가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상승이더 하더라도 또 다음 상승에 기대되는 그런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스틸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안내드린 바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하이스틸 제가 안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상승을 했어요. 지난번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 날 갭상승하면서 더 갔어요. 그렇죠? 하이스틸이.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틸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20날 제가 방송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그 다음 날 갭상승해서 22%까지 껑충 뛰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갭 운봉이 만들어졌죠. 자, 갭 운봉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갭 운봉 처음 들어보십니까? 많은 시청자들께서 갭 운봉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갭 운봉이죠. 갭 띄워서 운봉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못하죠. 그렇죠? 운봉, 장대 운봉에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요. 갭 운봉으로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종목들이요. 눌러주고 2차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런 차트들 잘 봐야 된다니까요. 갭 운봉 이렇게 운봉이 깊어지면 여러분들 버리기 쉽죠. 안 보죠. 하락하는 패턴에서 매수하기가 겁날 거예요. 그러나 시청자들의 그런 시각, 그런 갖고 있는 기존 고정관념을 제가 바꿔드리고 싶은 거예요.
빨간불이 보였을 때 상승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잡는 패턴이 아니라 음봉에서 눌러줄 때 매수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자주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상승하다가 상승하나 따라잡고 해서 물리기 쉬운 그런 패턴에서 이제 더 이상 당하지 마시고 눌러줄 때 개분봉 보이고 누르고 할 때 어디서 지지받을 때 그럴 때 저점을 매수하는 그런 거 그런 매수의 기법을 배우시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하이스트리 어때요? 개분봉 보이고 확 눌러준 다음에 어디선가 지지를 받았죠? 거기가 241선이에요. 자, 241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 이평선 121선, 241선이 상승 추세, 그러니까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상승하는 추세가 있다면 그 자리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개분봉이 나오는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하는 중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는 2차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바로 음봉이 보였을 때 눌림목이 발생하고 이렇게 아래꼴이 나올 때 바로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하이스트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이스트는 이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한일 철강으로부터 인적 분할에서 설립이 된 것이죠. 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를 아십니까? 간단하게 보자면 인적 분할은 수평적인 거예요. 내가 분할을 했는데 기업을 분할을 했는데 완전히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종속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수평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고 물적 분할은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예요. 지배력이 강화된 거죠.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수평적인 관계다. 물적 분할은 수직적인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쉬울 겁니다. 연 24만 톤 생산 가능한 대구경 후육관광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내진 소구경 후육 SAW 강관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스틸이 기술을 갖고 있는 재고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것을 판매할 때마다 수익이 개선되겠죠. 매출이 증대되겠죠. 영업이익이 증가되겠죠. 이것이 바로 올해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이 눌림목 이후에 이제 또 상승이 나타났고 이제 또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봉을 보고 기대치가 있는데 주봉에서는 뭔가 고점에 도달한 모습을 보이지만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연결선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은 상승 여력이 있고 개분봉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제가 그려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 연결선에 왔을 때의 그 짧은 공간 하에서 그런 수익의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스틸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이 철강 섹터에서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G스틸입니다. KG스틸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면서 제가 2월 20일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또다시 또 KG스틸을 가져온 이유가 있죠. KG스틸은 냉형 강판, 그리고 석도 강판, 그리고 컬러 강판 등 각종 표면 처리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눈속이 결정 형상화를 한 뉴스노우 매트 컬러 강판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재작년보다도 작년에 좋아졌고 작년보다도 올해가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재작년은 2,900억의 영업이익, 작년에는 3,000억이 넘는 영업이익, 올해는 작년의 영업이익보다 10% 이상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3,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9,000억밖에 되지 않아요. 혹시 앵커님, 영업이익 기준 대비로 시가총액 적정 시총을 잡을 때에 영업이익이 몇 배로 곱하면 되는지 아세요? 곱하기 100 아닌가요? 10만 하세요, 10만. 10만 할까요? 예, 영업이익 대비로 10. 10. 예, 그러면은 이 회사가 괜찮다. 지금 이제 3,0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네. 곱하기 10을 하면 3조 정도. 그쵸. 3조 정도를 가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 9,000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평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섹터마다 좀 다르긴 해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제조기업이라든지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유형적인 것을 갖고 있는 회사의 기준은 영업이익 곱하기 10을 보시면 돼요. 철강도 네. 제조업이잖아요. 네. 근데 3,000억의 영업이익인데 그럼 3조 정도 가도 괜찮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조도 안 되니까 저평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무형이죠, 무형. 소프트웨어 같은 거. 요즘 활발한 챗GPT, 소프트웨어 기반한 이런 것은 곱하기 20 정도로 하면 돼요. 영업이익 대비로. 영업이익 대비로
20 정도를 하면 돼요. 그 이상은 좀 약간의 고평가, 그리고 그 이하는 저평가, 이렇게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시청자님께서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이다, 또는 고평가다, 저평가다 판단하는 기준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G 스틸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하이스틸처럼 눌림목이 발생했죠.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매물대 위에 있죠. 매물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럼 제가 저항 라인을 표시해 드릴게요. 일단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1차 저항이 되겠고, 그리고 지난번 상승할 때 240일,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까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2차 저항 라인, 1차 저항 라인 기준선, 2차 저항 라인 241선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제가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좀 무거우니까. 철강, 미름 자체에서도 철강이니까, 스틸이니까 좀 무거울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냥 소형주처럼 가뿐하게 올랐다가 눌린 거예요. 상승할 때 또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죠. 거래량 보세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죠. 그런데 하락을 할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좀 죽었죠. 이게 좋은 거예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던진다라는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상승할 때 이전에 상승했을 때 나타났던 거래량만큼 확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 급등이 가능한 거예요. 그 KG 스틸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빅매치 포인트는 철강 테마였고요. 하이스틸 더불어서 KG 스틸까지 스틸 관련주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 저희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또 저희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10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올림픽 멀리 갈 종목, 급등할 종목 두 가지의 종목들을 픽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급등 종목에 대한 힌트는요. 사자성어, 설왕설래, 레자가 좀 더 강조되는 거다라고 하셨고, 중장기적인 종목은 시옷 이응의 두 글자 종목이다. 지금 바로 좀 느낌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여러분들 바로 입장해 주신 다음에 0009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급등할 종목 지금 얘기는 해주셨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힌트를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가 두 개 들어간다고 했죠? 네. 레로 시작합니다. 레로 시작하는 종목이 아마 라2니까 레만 쳐도 이 종목이 뜰 거예요. 그냥 나옵니다. 레만 쳐도 이 종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HTS에서 레만 한번 쳐보세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레가 두 개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면 다 나왔죠? 정답을 공개할까요? 공개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보죠. 자,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영위, 그게 콘텐츠 제작, 그리고 드라마 제작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왜 제가 또 다시 들고 왔을까요? 이 회사, 이 기업, 제가 무료 톡방, 노란 톡방에서 큰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큰 수익을 냈고, 다시금 또 겸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드라마가 곧 방영이 됩니다. 3월 6일입니다. 3월 6일에 오아시스라는 드라마가 또 방영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다음 주에요. 3월 6일 날 KBS에서 이제 방영이 시작되는데 오아시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때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실적이죠? 실적.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테마도 중요하죠. 모멘텀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스토리도 중요하죠.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스토리에 민감하죠. 스토리를 입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스토리도 스토리 나름이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스토리는 금방 소멸될 수가 있어요. 스토리는 모멘텀이고 모멘텀은 테마죠. 그러니까 스토리, 모멘텀, 테마. 이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실적이다. 그리고 실적도 뭐가 중요하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 종목을 안내 드리냐면
작년에 그런 실적들이 실제 올해 반영돼요. 뭐냐면 작년도에 수출하고 또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실적 발표하면 올해 연말에 갈수록 실적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합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바로 그런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개 들어간 종목, 바로 이름이 레몽레인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 그리고 3월 6일 날 방영하는 오아시스라는 드라마의 제작사, 바로 레몽레인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작년이었죠. 좋았죠. 그리고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슨업, 잔혹한 인턴, 신병, 트랙터는 사랑을 싣고 등을 제작을 했어요. 또 오아시스를 필두로 해서 여러 드라마가 올해 방영이 될 겁니다. 넷플릭스에도 이제 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명약관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분기에 이제 흥행 대작들의 투자금이 본격적으로 회수가 돼요. 1분기 3월까지죠. 그러면 3월까지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껑충 뛰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 이 종목을 가만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완전히 바닥권이라는 걸 여러분 보이시죠?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그런 패턴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찐 바닥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종목. 현재 2만 원입니다. 2만 원 종가를 형성하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19,800원 정도, 19,800원 정도 조금 눌렀을 때 그 정도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시금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안내를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21선 두 번 부딪혔어요. 3세파는 뭐다? 뭔가 가벼운 저항을 돌파할 때 두 번 부딪혔으면 3세파는 돌파라고 봐야 되겠죠. 21선 가벼운 저항입니다. 그 위로 저항들이 좀 있긴 하지만 거래가 죽어 있죠. 거래량이 이제 죽어 있는 상태지만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할 때에 바라볼 수 있는 저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까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파도를 타야 된다. 파도를 탄다는 것은 파고를 만났을 때 매도, 파저였을 때 매수, 또다시 다음 파고에서 매도, 이렇게 파도를 타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것이 4848 전략입니다. 노란톡박 들어와 계신 분들 아시죠? 4848 전략이 뭐예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구팔구, 사구팔구. 이것이 4848 전략이죠. 자, 레몽레인은 충분히 4848 전략을 통해서 여러 번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높이 뛸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22,500원을 1차 잡겠습니다. 제가 1차로 말씀드렸어요. 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손절가는 18,9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순양이고 또 순양이 내다. 맞죠? 저 이렇게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또 만들었던 또 레몽레인이 정답이었습니다. 재현님이 레몬라고 재밌게 얘기도 해주셨고 병택님 그리고 덕우님 아이스크림 든 네모님 다 맞춰주셨네요. 방금 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하트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제가 가격 전략 나가고 있어요. 19,800원 전후로 매수 단가고요. 목표가 22,500원으로 목표 주가 올려주셨습니다. 손절가 18,900원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갈 만한 또 종목 시옷 이응이다. 딱 두 글자만 얘기해 주셨는데 힌트를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옷 이응이라고 하니까 쉿 이런 여기가 있고요. 아직 종목에 대해서 시옷 이응은 뭔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설위원님 좀 힌트 좀 주실까요? 시옷 이응, 초성으로 찾는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시옷 이응으로 그쵸? 시작되는 것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회사고 자동차 부품 자회사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도 이 회사의 이름으로 시작을 돼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회사는 뒤에 이화가 붙어요. 이화가 붙어요. 이 정도면 힌트 다 드렸어요.
그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힌트를 드렸는데 혹시 정답 맞추신 분 계신가요? 정답이 지금 나왔나요? 올라온 거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굿스탁님께서 서연 아닌가요? 이런 어. 얘기도 있고 수익사랑님, 우영애님, 덕우님 다 지금 서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이분들께 뭐 상품 없나요? 드려야죠. 네, 네. 박수 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란토박 분. 들어오시면 네. 이 상품 이상의 효과를 얻으시게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 서연. 자, 이 서연이라는 종목이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자, 인적 분할 아까 말씀드렸죠. 수평적인 관계. 종속회사 서연 이화가 있어요. 종속적으로 완전히 좀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물적 분할을 했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 하셔야 됩니다. 자, 주요 종속회사 중에서 서연 이화가 있어요. 서연 이화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로 자동차용 내외장 부품을 제조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 법인을 통해서 벤츠나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서연이요.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1,200억대예요. 1,200억대면 적정 시총이 얼마예요, 앵커님? 1,200억이면 적정 시점이요? 시총, 시총? 시가총액. 시가총액 근데 곱하기 10하라고 네.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럼 네. 1,200억이면 1조? 그렇죠. 1조가 넘어야 되죠. 그렇죠. 1조가 넘어야 되는데 갑자기 현재 이렇게 퀴즈를 내니까 네. 정신없네요. 예, 근데 지금 시총이 1,900억밖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영업이익이 1,200억인데 시가총액이 1,900억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요. 영업이익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5개 기업이 있어요. 그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어디로 오라고?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영업이익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 5개나 있다니까요.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 종목도 제가 노란톡방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높지만 너무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적정 시총이 1조가 가야 되는데 지금 1,900억에 머물러 있어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닥권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중장기 이평 라인을 넘어선 듯한 모습을 보이시죠? 일봉상에서 위쪽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뭔가 여건을 만들고 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제 막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구름층은 뭐냐? 구름층은 매물대예요. 구름층은 뭐냐면 선앤스팬 1, 선앤스팬 2로 표현을 하고 있죠. 과거에 거래됐던 흔적을 앞으로 끌어온 것, 그래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매물대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귀중한 힌트를 드렸어요. 이 구름층이 뭔가.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일목균형표라는 거예요. 일목균형표 구름층. 쉽게 보시면 돼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안정적이죠? 차트 안정적이죠? 실적을 겸비하고 있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제 바라보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위쪽이죠? 위쪽인데 어딘지 뭔가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차트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공부 가끔 시켜드리는데 노란톡방에서 제가 차트 공부도 시켜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고 매수가는 8,100원 전후, 손절가는 7,300원,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 만한 종목은 서연이었고요. 8,100원 전후로 매수단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7,300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또 내일도 오전 8시 50분부터 오사물 해설위원님의 또 온라인 무료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장주, 가치주,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입니다.